갤럭시 Z 폴드 4를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쭉 써왔는데 오늘은 그동안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선 독보적인 제품이고 4년 전 갤럭시 Z 폴드가 처음 출시됐을 때와는 달리 우려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큰 제품이라 보고 낮아진 가격 때문에 진입 장벽도 좀 낮아진 편이에요. 물론 옆 동네 폰의 가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요. 하여튼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4를 2달 가까이 사용해본 후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애초에 폼팩터가 정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큰 디자인의 변화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하고 소재나 색상 변경 정도가 한계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작은 변화도 주기 쉽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줬어요. 먼저 힌지 구조가 변경되면서 조금이나마 다이어트를 했어요. 이 부분은 같이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4도 동일한 부분인데 덕분에 접힌 상태에서 손으로 쥐었을 때 느낌이 확실히 더 컴팩트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갤럭시 Z 폴드 4 자체가 컴팩트란 단어랑 어울리는 제품은 아니지만 접히는 스마트폰이다 보니 가로 크기가 작아서 쥐었을 때의 느낌은 충분히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갤럭시 S22, S22 플러스 모델에 보면 세로 길이를 줄이고 가로 길이를 조금 늘려가지고 비율을 개선을 했어요. 갤럭시 Z 폴드 4도 마찬가지로 변경됐는데 세로 길이가 약 3mm 정도 줄어들었고 펼쳤을 때 가로 길이가 2mm 정도 늘어났어요. 여기다 베젤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실제로 보는 비율에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갤럭시 S21 때까지만 해도 휴대폰이 너무 세로로 길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불만이었는데 S22 시리즈 이후 폴드까지 이제 좀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전작 대비 전체적인 마감이 약간 각진 형태로 변경됐는데 이 부분도 괜찮더라고요. 뭔가 더 견고해 보인다는 느낌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위에 언급했던 이 비율 변경 때문에 실제로 접은 상태에서의 조작이 조금 더 편해진 정도고 펼쳤을 때의 이 주름도 그대로예요. 폴더블 스마트폰과 주름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부분은 개인차가 극과 극이더라고요. 주름이 신경 쓰인다와 그렇지 않다로 크게 나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많이 거슬렸어요. 단적인 예로 밤에 차 안에서 쉬면서 영상을 보는데 주변에 있는 그 애매한 빛들 때문에 주름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그랬는데 또 밝은 화면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크 모드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폴드만큼은 도저히 다크 모드로 쓰기가 어려워서 그냥 라이트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름이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원할 때 언제든지 큰 화면으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건 취향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UDC가 적용이 됐어요. 사실 첫 번째 UDC는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는 그래도 픽셀 크기가 작아서인지 이질감이 좀 덜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의도대로 구분이 안 가는 건 아니고 똑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질감이 덜하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펼쳤을 때 화면이 워낙에 크고 또 UDC의 구멍은 또 작아서 상대적으로 눈에 잘 안 띄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만들면 진짜 이질감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갤럭시 폴드 시리즈 최초 메인 카메라에 5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사실 그동안 폴드 시리즈의 카메라는 S 시리즈 최상위 모델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폴드 4도 갤럭시 S22 정도의 카메라라고 보면 될 테고요. 폴더블 스마트폰이고 물리적인 구조의 한계 때문에 울트라 모델에 탑재되는 그 정도 센서 탑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전작에 비해서는 꽤 좋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진 한정으로는 갤럭시의 카메라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폴드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촬영 모드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좋았어요. 근데 아쉬웠던 거는 역시 동영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비교 대상인 아이폰과 비교를 해보면 사진은 갤럭시, 영상은 아이폰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초에 터졌던 GOS 이슈 이후 처음 출시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GOS 정책에 대한 부분은 GOS 이슈 이후와 크게 변경된 건 없지만 이번에는 엑시노스가 아닌 4나노 공정의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가 탑재됐다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덕분에 발열도 전작들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나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폴드3랑 동일하긴 하지만 12기가 램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폴드4만의 핵심 기능이었어요.
태스크바인데 이게 폴드 3에도 업데이트 되면서 폴드 4만의 장점이라고 하긴 애매해졌지만 그래도 써보니까 편하더라고요. 폴드의 넓은 화면을 제대로 사용하기에 충분했고 활용도도 높아서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될 때 진짜 유용했어요. 여담이지만 아이패드 프로의 스테이지 매니저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화면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빠릿빠릿하게 멀티태스킹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크더라고요. 폴드를 진짜 폴드답게 썼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이래서 갤럭시 폴드는 한번 쓰면 계속 쓰게 되겠구나 했었어요. 스마트폰 플러스 태블릿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 주변에서 갤럭시 폴드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이 기능을 먼저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다음은 S펜 활용도예요. 갤럭시 라인업 중 노트 라인업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S펜에 대한 기능 업그레이드도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예요. 물론 갤럭시 S22 울트라가 갤럭시 노트를 대체하기는 하지만 갤럭시 노트 라인업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기술을 자랑했던 때와는 조금 다른데 그래도 S펜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갤럭시 Z 폴드의 새로운 모델 루머가 떠돌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S펜 수납 관련인데 아쉽게도 폴드4에서도 S펜 수납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폴드3에 비해서 훨씬 보기 좋은 모습으로 케이스를 통해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물론 내부 수납이 최고긴 한데 지금 폴드4를 보면 별도 수납이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맘 편하게 S펜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납 때문보다는 디스플레이 내구성 때문인데 필름도 붙어있고 하지만 유리 위에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맘 편하게 막 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4를 2달 가까이 쓰면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처럼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떤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거고 어떤 부분은 적응의 영역일지도 모르겠지만 폴드 4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다소 낯선 플랫폼이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할 테고 그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폴드 시리즈를 리뷰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당장보다 다음 모델이 더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 갤럭시 Z 폴드 5가 더 기대되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갤럭시 Z 폴드 4는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모로 인상적인 제품이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